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84일 만이죠. 그러니까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르는 또 한 번의 전국 선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는 22일이 됐습니다. 대체로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허니문 선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게 이번 선거의 변수 중에 하나죠. 24만 7천여 표차, 한국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린 탓에 이번 6.1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여기에 다시 등판한 이재명, 안철수 두 대선급 후보들도 선거판을 더욱 키웠죠. 14대 2대 1, 4년 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의 성적표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외하면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만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여야는 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가 이번에는 대선에 가려져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사는 곳에 공기와 물을 마시고 숲과 하천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일 겁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시간 이상 생방송으로 진행될 TV조선 선거방송 결정 2022 이번에도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저희만 독점으로 공개하는 영상도 많고요.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후보들의 다양한 모습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분위기도 아주 시원하시죠? 그동안 코로나로 잊고 있었던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방송 곳에 담았습니다. 시원한 숲이나 탁 트인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깊이도 있는 TV조선 선거방송 결정 2022. 그럼 지금부터 제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이 6시를 막 지났습니다. 일반인 투표는 조금 전 6시를 끝으로 모두 끝났고요. 이제 잠시 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7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국 7곳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세 열기도 높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 투표일인 오늘 마지막 투표율은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투표율 상황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6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49.8%로 집계돼서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 20.62%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늘 투표율도 30%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전국의 유권자 4,430여만 명 가운데 2,200여만 명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더 이어질 예상이기 때문에 50% 전후로 오늘 최종 투표율이 집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투표율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투표율입니다. 51.8%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죠. 경기도는 49.2%로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천 48%, 부산 48.1%, 경남 52.4%로 평균하면 전국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울산 50%, 대구가 아주 낮게 나타났군요. 42.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52%,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6.2%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같은 번역으로 볼 수 있는 전남은 반대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8%군요.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이 49.8%니까 전국 투표율보다 8%포인트가량 더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북은 47.9%, 대전 48.8%, 충남 48.9%, 충북 49.6%, 세종 50.3%로 중부, 충청권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입니다. 강원도 유세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지역인데 그만큼 투표율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8%가량 높은 57.1%, 마지막 제주 지역의 투표율은 52.5%로 나타났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투표율을 가지고 여야 정당이 각 당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선이나 대선 투표율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돌아가 보시죠. 지난 대선 투표율만 해도 75% 전후로 나왔으니까 오늘 투표율은 거기에 3분의 2 정도의 상황에 미치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율을 두고 지금 아마 여야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투표율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터치존의 윤태윤 앵커에게 분석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태윤 앵커 준비됐습니까? 네, 터치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실시간 투표율과 그 의미 그리고 개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터치존으로 이동해서 투표율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터치존으로 가시죠. 가장 먼저 짚어볼 내용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율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체 투표율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율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0.6%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봐도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9%포인트 정도 더 높았고요.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0.5%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체 투표율 전국 49.9%인데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동시간대 투표를 봤을 때는 낮고 2014년, 2018년 직전 선거 때와 비교를 해봐도 10%포인트가량 전체 투표율은 낮습니다. 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은 가장 높았는데 전체 투표율은 이렇게 낮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이제 깨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전 투표일에 본투표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투표일을 이용해서 투표를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본투표일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일을 이용해서 사전 투표에 참석하고 정작 본투표일에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전 투표율의 상승이 전체 투표율과 연동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은 36.9%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보면은 70%를 조금 넘는 75.7%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80%의 투표율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많이들 했습니다만 결국 80%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무투표 당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4천여 명의 지금 일꾼들이 전국에서 뽑힐 예정인데 그중에서 5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전국 투표율을 잠깐 보시면요. 광주와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광주가 최저를 기록했죠. 광주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구는 40%를 조금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나 대구처럼 경선이 곧 본선에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굳이 내가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수고롭게 투표장에 가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된 확률이 높은 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투표율을 낮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 역대 투표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본투표 전체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은 가장 낮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 유불리에 있어서만큼은 개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더 자세하게 개표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투표율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은 54.7%입니다.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고는 경기 분당 갑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병관 후보가 맞붙는 지역인데 63.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지역인데 이 지역도 59%, 60%에 육박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는 대구 수성을입니다. 이곳 역시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표율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터치존이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함께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봅니다. 알록달록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전통 다과. 고즈넉한 고군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첫 번째 지역은 서울입니다. 51.9%. 네, 다음 지역입니다. 고슬고슬한 쌀밥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경기도 양주의 막걸리 제조 공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경기 투표율 알아봅니다. 49.5%, 지난 대선 57.8%를 기록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활기를 되찾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훌훌 털고 이번 여름엔 시원하게 날아볼까요? 인천 투표율 알아봅니다. 이 시각 현재 48%. 거대한 모래더미에 숨결을 불어넣는 모래작가, 정성스럽게 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운대 백사장이 더 근사해졌네요.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48.1%. 한 땀 한 땀 문양이 새겨집니다. 장인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나전칠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경남입니다. 52.4%. 부드러운 흙이 물레에 돌려지고 또 불에 구워지고 인고의 시간을 지나 단단한 온기가 탄생합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볼까요? 이 시각 현재 울산 투표율 51.4%입니다. 지난 지선 투표율보다는 못 미치는 수치네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불판에 막창이 먹음직스럽게 구워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42.2%입니다. 익살스러운 하회탈의 고장 안동이죠. 정성스러운 손길로 탈을 깎습니다. 한국의 힘과 멋이 담겨있는 하회탈. 덩실덩실 이번엔 경북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52.1%.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깨를 붓고 조물조물 주먹밥을 뭉쳐봅니다. 5.18 주먹밥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죠. 이번에 알아볼 지역은요, 광주입니다. 36.9%로 지난 지선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새벽부터 활기찬 목포의 수산시장. 팔딱팔딱 신선한 생선에 경매사의 목소리가 노랫가락처럼 흥겨운데요. 이번엔 전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남 투표율 57.8%. 드넓은 농원이 펼쳐졌고 정성스러운 손길에 힘입어 새콤달콤 맛있는 오디가 익어갑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엔 딱인 과일이죠. 이번엔 전북 지역 알아봅니다. 47.9%. 미래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는 카이스트. 이제는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거위도 참 유명하죠. 과학의 도시 대전으로 가볼까요? 이 시각 현재 대전 투표율 48.8%입니다. 지난 지선보다 10%가량 낮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시를 짜는 장인의 손놀림이 보입니다. 배틀 소리도 참 경쾌하게 들리는데요. 이번엔 충남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지역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48.9%. 충주호를 시원하게 가르는 고기잡이배. 팔딱팔딱 싱싱한 물고기들이 한가득 잡혔네요. 만선인데요. 이번엔 충북으로 가봅니다. 이 시각 현재 충북 투표율 49.6%. 복숭아꽃이 활짝 핀 복숭아 농원입니다. 꽃이 지면 탐스러운 복숭아 열매가 맺히겠죠. 정성스러운 손길로 꽃잎을 정리하고요. 이번엔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지역 투표율은 50.3%. 카우보이 모자에 부츠까지 챙겨 신고 귀여운 양들이 뛰노는 대관령으로 가볼까요? 귀여운 아기 양과 함께 강원 지역 이 시간 현재 투표율 알아봅니다. 57.1%. 바다의 보물을 찾아 푸른 바다에 나선 해녀의 어망엔 과연 무엇이 담겼을까요? 해녀와 함께 이 시각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투표율은 52.6%입니다. 지난 지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 투표율 상황 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은 전국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내달리는 롱보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아봅니다. 전국입니다. 투표율 50%, 지난 지선 60.2%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투표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의 투표율이 50%, 그러니까 유권자 2명 가운데 정확히 1명이 투표를 한 셈이고요. 오늘 투표는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조금 전 6시를 기해서 지방선거 본 투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잠시 뒤인 6시 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7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7시 반에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에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투표소의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또 비닐 장갑도 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영등포구 당산 제1투표소는 오후 6시에 일반인 투표가 끝나면서 잠시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선거 사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확진자들은 잠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0%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10% 가까이 낮습니다. 전국 최고 투표율은 전남으로 57.8%, 최저 투표율은 광주로 36.9%인데요. 서울은 51.1%의 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법 개정으로 초대 특별자치도지사를 뽑는 강원도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5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본인 이름이 쓰인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투표 방식은 비확진자와 같습니다. 지상파에서 집계 중인 출구조사 결과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투표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솔 좀 지난번 다시 나에게 질투 같은 용기를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선거만 10번도 더 해봤지만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 정권 박힌 16일 동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리라는 회초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여야 모두 열전 13일을 모두 마치고 잠시 뒤에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여야 각 당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 분위기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장영욱 기자가 나와 있군요. 아직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이곳 민주당 상황실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7시 30분에 맞춰 이곳 상황실로 나와 개표 현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일단 불리한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 성비위 의혹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내호응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 5곳 이상을 이기면 선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심판은 대선으로 끝났다며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고 균형과 견제를 위한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대선 패배로 낙담한 지지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4년 전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정 공동비대위원장은 SNS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이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가 나가 있군요. 아직도 투표는 1시간가량이 남아있고 지금 상황실 뒤쪽에 각 방송사의 모니터들이 쭉 켜져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산한 모습이지만 잠시 뒤 7시 반부터 이 개표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이곳에 모여 개표 상황과 방송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최소 9곳 이상의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접전지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전 지방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에 당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SNS에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며 꼭 투표장에 가 투표해달라고 막판까지 호소했고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투표율이 너무 낮다며 여론조사에 취해 투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교체는 유언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꿀잼 관전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거 스토리텔러 이재중 기자입니다. 관전 포인트 서울부터 시작해 보죠.
자, 이번 서울 선거는 구청장 선거가 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구청장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이 소위 곳간 열쇠를 쥔 구청을 장악해야 2년 뒤 열리는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구청장 선거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보통 서울구청장 선거는 시장 선거를 이기는 쪽에서 압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말이죠. 4년 전 2018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24곳에서 구청장을 배출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서초 단 한 곳에서만 겨우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강남 3구의 보수불패 신화가 깨어져 버린 충격적인 선거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을 했고요. 송파구청장도 16년 만에 탈환에 성공합니다. 그럼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스코어가 가능했냐? 미국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게 되면서 여당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이미 예고가 됐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70%를 넘나들던 때였으니 당시 선거판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컴백한 오세훈 후보가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박영선 후보를 다 이겼거든요. 근데 또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14개 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11개 구에서 표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느 진영도 소위 싹쓸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선거에 대한 양당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종로, 용산, 동대문, 마포 이 4곳의 선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던 마포, 동대문을 되찾는다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요. 우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고 인지도 높은 정치인과 관료를 앞세워서 구청장 자리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강남 3구와 강동, 동작, 중구 여기에 부동산 민심에 기반한 마용성 지역을 되찾고 나아가서 종로, 서대문, 성북 등 이른바 전직 의원 벨트 승리까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요. 서울시 예산이 48조 원에 달하지만 손발이 묶이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죠. 자,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구청에서 반대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오 후보가 기초선거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은 선거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보여왔는데요. 과연 오늘 서울의 지도 색깔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곳을 다 이기고도 경기에서 진다면 글쎄 이걸 이겼다고 봐야 하나. 그만큼 경기는 24만 7천여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가장 강력하게 띠는 곳이죠. 대선 기간 공보단장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후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이뤘던 김동연 후보가 윤심과 명심을 등에 업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대선의 대자비처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의 지지율 역시 팽팽한데요. 경기는요, 동북부권과 남서부권의 표심이 엇갈립니다. 이 북한과 인접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편인 경기 북동부는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고요. 서울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기 남서부 쪽은 대체로 진보세가 강한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과천, 이천을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의외의 포인트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텃밭으로 꼽히던 성남시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성남시의 득표차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75표 차. 그야말로 반으로 딱 갈라진 반반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도 유독 분당구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분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발원지이기도 했고요. 역대 선거 결과로 보면 분당의 표심은 이 서울 강남권 표심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민주당이 내리 3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성남시장 결과도 주목해보시죠.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인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결정하면서 2달 만에 초고속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지역까지 이재명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인천 전역의 표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천시장은 현 박남춘 시장과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요. 현 시장과 전 시장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인천시장의 결과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5분 순삭 관전 포인트,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예, 5분 동안 이재중 기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줬군요. 송영길, 오세훈 두 거물급 정치인이 만난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안정론과 새 정부의 독주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정치부 김복원 기자와 홍현주 기자가 이번엔 조금 특별한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판세를 미리 전망해 봤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답니다. 자, 시원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속 시원한 서울 판세부터 만나보시죠.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저는 정치부 홍현주 기자입니다. 네, 정치부의 김복원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늘 있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탁 트인 시원한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개표가 시작될 텐데 시원한 공간에서 저희가 권역별 투표율, 권역별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수도권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요, 전통적인 지지층인 강남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동안의 열세 지역에서도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였던 강북, 도봉, 노원, 중량, 은평, 구로, 금천 요 정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시의회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 정말 오늘 그건 어떻게 보세요?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좀 줄투표 현상이 있잖아요. 나 이번에 좋아. 그럼 서울시장은 오세훈, 구청장 국민의힘, 자 그럼 시의원도 그럼 국민의힘, 이렇게 줄투표가 많이 나와요. 지방선거 때는. 그래서 여론조사상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도 과반수 이상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여론조사 진도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0% 안팎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팎. 그 대선 때도 젖잘싸란 말이 있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젖잘 싸도 있지만 또 젖 못 싸도 있어요. 졌고 못 싸웠다. 아이고. 근데 만약에 5% 안팎으로 진다면,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5% 안팎으로 진다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오히려 이긴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저희가 서울의 경우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좀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25곳 중에 몇 곳 정도, 몇 대 몇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15개 이상은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소 15대 10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아니, 15대 이상. 15대 이상. 그리고 막판에는 항상 민주당의 결집이 좀 발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워낙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한다, 끝난다라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뭉치자라는 그런 심리가 생겨서 막판에 또 의외로 민주당 쪽으로 좀 표도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한 17군데 내외, 구청장에서? 네, 민주당이 한 8군데 내외? 그렇게 정도. 17대 8입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서울에서 지역적으로는 좀 어디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항상 국민의힘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량, 금천, 구로, 관악. 이 지역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 구청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선택을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었던 종로구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청와대가 이전되고 나서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새로 옮겨간 용산. 의회 용산에
몇 표가 될지 상당히 그렇군요. 예. 궁금하죠. 전반적으로 용산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는 거는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서울 판세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오픈 토크에서 전문가들의 전망 어떻게 맞을 것인지 이번 선거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2년 1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 해제되면서 후보들도 지난 대선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면 선거 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는 수도권 후보들의 하루를 저희 기자들이 밀착 취재했다고 하는데 무대 위에선 볼 수 없었던 후보들의 반전 매력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하루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또 한 번 선거의 계절은 돌아왔습니다. 거리마다 오색 찬란한 현수막이 내걸리고 전보다 길어진 선거 벽보도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아이돌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여야 후보들의 하루를 한번 동행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국회의원 5선을 하셨고 또 인천시장도 하셨으니까 정치력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있으시겠죠? 5선 후보님 뭐 이미지 말끔하시고 젠틀하시고 좌우도 아주 25년 친한 사이입니다. 16대 국회의원으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두 사람은 2010년엔 각각 서울시장, 인천시장으로 당선돼 같은 시기에 행정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장에 고민도 했습니다만 법륜 스님을 만났더니 스님께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라. 제가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온 힘으로 서울 시민에게 호소하고 또 서울에 저의 그 비전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도전은 4번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일한 기간을 따져보면 6년이네요. 제가 그동안 10년 쉬면서 했던 구상을 좀 다 펼쳐보고 싶었고요. 작년 1년 동안 그걸 준비를 했고 이번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1년 동안 준비한 걸 다 풀어놓겠다. 선거 치르는 데는 이골이 난 5선 국회의원이라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대체 끼니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 슬쩍 보았더니 대부분 편의점 음식이네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면 식사하기 진짜 힘드실 텐데. 네, 차에서 막 김밥 먹고 다닙니다. 특별히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나 이게 나오요. 컵라면 하나에 디저트까지 알뜰하게 챙겨 먹고 다음 일정으로 향합니다. 늦은 저녁, 오세훈 후보는 한 대학가를 찾았는데요. 봄밤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 김광석 씨 무슨 옛날에 스튜디오가 있었을 거예요. 깨주는 브이로그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활을 찍잖아요. 집에서 그냥 가끔 모여서 그렇게 놉니다. 손자가 댄스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그 게임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로부터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윤보선 대통령은 제2대 서울시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32대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역대 서울시장은 다 야당이 됐습니다. 고건시장만 빼고 조순 야당이었고요. 이명박, 박원순, 오세훈 시장 모두 야당 때 시장이 된 겁니다.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송영길이 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가서 사는 기간이 꽤 있었어요. 언젠가는 서울시장을 다시 하든 뭐 국회의원을 다시 하든 어떤 자리에 가도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늘 그 도시를 보고 그 나라를 보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서울시정에 그대로 정책으로도 녹아들고 뭐 행정으로 녹아들어서 정부를 견제할 야당 시장이냐 아니면 사상 최초의 사선 서울시장이냐.
오늘 밤 서울의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대선 2라운드,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자주 써왔던 표현이죠. 대선이 끝난 지 84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사실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 대선 주자의 후광이 더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후보 자질보다는 구도가 선거를 지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 김은혜, 경남 박완수 후보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심 후보들로 꼽히고요. 민주당에서는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후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충북 노영민, 광주 강기정, 울산 송철호, 인천 박남춘 후보 등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들, 일명 문심 인사로 불리기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박심 후보라고 불리는 후보는 없지만 문심 후보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야권에서 문 전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경기도에서 지면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사실상 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경기지사 선거. 지난 대선에서 승부를 벌였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대리전으로도 불립니다.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에서 윤 후보에게 47만 표 앞섰는데요. 자신의 홈그라운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보다 125만 표 더 받았던 것에 비하면 웃지 못할 결과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지난 대선에 후보 등록을 했던 김동연 후보는 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소위 깐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공보단장, 당선인 시절에는 대변인을 맡아서 이른바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전국 운영과 또 이재명 고문의 향후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선거도 이 윤심과 명심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양당의 경남 지역 선대위 수장이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는데요. 양문석 후보는 이 출마해변에서 이재명의 한을 풀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박완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하면서 기필코 경남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은 윤심과 이심이 아닌 윤심과 무이심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섭니다. 충북은 민주당 출신 이시종 지사가 3선을 내리했을 정도로 야당 우세 지역으로 꼽혔는데요. 정권과의 교감하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환 후보가 예산 폭탄을 언급하면서 4년 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기류도 전해집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의 대결, 이 신구 권력 간 눈에 안 보이는 자존심 대결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결과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단체장을 탄생시킨 울산, 문재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이에 맞서서 전 남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시장직 하란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 후보는 4년 전과 같이 부산과 경남을 잇는 부울경의 핵심 단체장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겨달라고 호소했고요.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울산회동 당시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면서 얻은 이 윤심을 고리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윤심, 명심, 문심 후보들의 당락에 따라서 이 중앙정치 전체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웃을 수 있을지 결정 2022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여러분은 지금 결정 2022 TV조선 선거방송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곳 바로 경기와 인천일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흥행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는 대선 2라운드로 불릴 만큼 명심 김동연 후보와 윤심 김은혜 후보가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등판한 인천은 이재명의 바람이 훈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풍이 될 것인지 인천 전역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선거 결과가 사실상 이번 6일 지방선거 승패는 물론이고 여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경기 인천편에서 자세한 판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죠. 경기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참 이야기할 게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김동연이냐 전망해 주세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이후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들어가기 전에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선거운동 시작되고 나서는 점점 김은혜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흐름상 김은혜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 통틀어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 중에 가장 강타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동연 후보가요? 네, 김동연 후보라. 왜냐? 지난번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다음 총선까지 시대의 흐름은 두 가지인데 중도와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무지 강타자예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재명 후보인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하면서 이게 김동연 후보에게 득이 됐을까 독이 됐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당에게는 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봐보세요. 그는 결코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 플러스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없죠.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지금 또 경기도에 나왔잖아요.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은혜 후보랑 같이 운동을 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옴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본인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김은혜 후보에게는 그렇게 썩 플러스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딱 출마하고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상대당 후보의 2배 이상, 2배 정도 차이 나는 여론조사를 이기고 있었잖아요. 본인에겐 긍정적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 사람이 됐잖아요. 제3지대에 있었을 때 와, 그래, 안철수라는 사람 중요해. 중도층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기초단체장 얘기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경기도가 31곳이에요, 총. 근데 뭐 국민의힘은 13곳 이기고 싶다. 민주당은 20곳 이기고 싶다. 민주당 목표가 더 높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완전 싹쓸이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금 31곳 중에 29곳을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이겨도 이거는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준치보다 높은 잡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임박하게 선거가 치렀기 때문에 그 대선 바람으로 훅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중점 들여서 보는 지역은 서남권이에요. 고양, 김포, 파주 이곳이요. 지난번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다 졌어요. 그리고 2000년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졌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될지 이 세 군데가 오늘 누가 이길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얘기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상륙 작전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워낙 거물급인 이재명 후보가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문제는 득표율이에요. 진짜 진정한 승리다. 인천 상륙 작전에 승리했다라고 장담을 하려면 본인의 득표율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되는 거고 2위와 차이가 최소 10% 혹은 20%를 넘어야 역시 대권주자 이재명답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너무 빨리 복귀한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이 인천 후보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명분 삼아서 나온 건데 시장 대결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요, 저는 유정복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습니다. 벌써 시장을 한번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장할 때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이번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계양구청. 계양구? 네.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구청장. 그렇죠. 계양을 선거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냐 질 거냐도 궁금하지만 그 계양 갑을 이곳을 같이 하고 있는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느냐 저 이거 너무 관심이 궁금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9대1로 이겼지 않습니까? 기초를. 지금 여야가 동시에 다 10개 중에 7개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역시 거대한 개선의 흐름으로부터 비켜나갈 수는 없고 그 절반 이상은 국민이 이제 이길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경기와 인천 관전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인천 경기 지역 역시 민주당의 사실상의 싹쓸이로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탈환할지도 저희 선거방송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길,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들의 하루를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이번에는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무대 뒷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탈한 김동연 후보와 털털한 김원혜 후보의 평소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고 하는데 자, 그 모습들이 어떨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안경점이 제가 20년 단골입니다. 제가 쓰는 이 안경 저 집에서 한 거예요. 이거 안 지워지네, 잘. 이때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입니다. 말씀을 잘하셔서 나랑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자수성가 형으로 꿋꿋하게 잘 견뎌냈던 의지, 그리고 많은 경제적 지식, 그런 거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평소 조용하던 동네가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요. 김동연 후보는 부부의 날을 맞아 배우자의 봉사활동 현장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빨간 앞치마 둘러리 제 아내입니다. 바쁜 일정 탓에 끼니를 놓치기 일쑤지만 오늘은 아내가 손수 만든 짜장면으로 한 끼 든든하게 챙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집밥 중에서 좀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반찬이랑. 다 좋아하는 편이죠. 순두부 해준 것도 좋아하고요. 아웃국 좋아해서. 네, 아웃국 좋아하고. 순두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먹는 거 나겠죠. 너무 오버해서 먹으면 나중에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그 참 잘 드시네요. 한편 먹성하면 어디서 뒤지지 않는다는 김은혜 후보도 경기도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푹 삶은 돼지고기 비계가 듬뿍 들어간 진한 순댓국입니다. 아유, 맛있겠다. 네. 가래를 안 하는 게 되는데. 평소에 그러면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국 종류 많이 좋아하고요. 국이요? 네. 따로국밥이나 설렁탕이나 그런. 일단 언론일 때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10분이나 20분 안에 먹었습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불리는 경기는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경기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당 후보, 김민우 후보, 대문대를 밀어주셔야 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구 1,300만의 도시 경기. 오늘 누구의 목소리가 이 넓은 땅 위로 울려 퍼지게 될까요?
5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5분 순삭 관전 포인트. 자, 이번엔 수도권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목이 쏠리고 여야 모두 공을 많이 들이는 곳 바로 충청입니다. 자, 충청의 아들이네, 충청의 사위네, 이런 장면 선거철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충청의 표심은 실리투표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매 선거마다 족집게 표심, 선거의 풍향계로 불리고 있는데요. 충청은요, 제5회 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은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선 충북, 충남, 대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충남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충남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가 터지면서 이 충청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를 연결하는 서부벨트에서 승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 이 기회를 틈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효과를 앞세워 대승을 거두고 향후 충청권의 민심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충청권의 관전 포인트는 또 성추문이라는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어떤 영향을 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여기에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불리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충북지사 선거 결과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여야의 홈그라운드 영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 아냐? 이렇게 영남과 호남의 선거엔 이변이나 반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요.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곳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출신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보수의 본산이라 불리는 군위에서도 민주당 시장이 배출이 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는 4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경북에서는 7명의 광역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영남권에선 모두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유일하게 이겼던 곳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0.07%포인트 95표 차, 바로 울산 북구입니다. 울산은 현대차 울산 공장이 있어서 노동자의 도시이자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울산시장과 울산 북구청장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선거 결과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입니다.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다는 대구시장 선거.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의원 제치고 무야홍,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시장에 등판했는데요. 상대는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54년생, 서재헌 후보가 79년생이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5살. 과연 이 25살 형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본선보다 힘든 예선전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호남 지역의 특성상 광주시장 경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4년 전에 이용섭 현 시장에 밀렸던 강기정 후보가 이번에는 이용섭 시장을 꺾고 광주시장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득표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2.7%라는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당히 선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주규환 후보가 이 기세를 몰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판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했던가요? 전북지사 선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한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 당선된 공통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때는 거대 보수 정당의 당대표이자 지역구도 타파의 아이콘이었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랜 야인 생활을 접고 전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과거 불모지 개척에 성공했던 이 전 대표가 또 한 번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은 지방선거만큼은 12년 연속으로 민주당 출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광재 후보 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됐는데요. 자, 이 대결의 관전 포인트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도 하차했던 이광재 전 지사가 12년 만에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이 총선 패배의 아픔을 띠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두 사람 모두 정치 생명을 건 한판 승부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강원지사 선거 결과도 끝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원
강원과 반대로 제주는요, 진보 성향이 뚜렷한 곳이지만 도지사 선거만큼은 민주당이 쉽게 차지하기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와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제주는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승리한 곳이어서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5분 순삭 관전 포인트 이재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역대 선거 승패를 좌우해온 캐스팅포트 충청, 이 중원의 싸움이 이번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충청권 4개 선거 모두 박빙의 구도란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죠. 특히 국민의힘은 충청의 아들을 자임해온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훈풍을 기대하면서 충청권에서 전 석권도 가능하지 않냐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청권의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충청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충청 지역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을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새 충청 분위기가 또 좀 여당에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 17개 시도에서 최소한 10군데 이상을 이기겠다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충청권에서 어떠한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10곳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형 악재가 터졌죠.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그 사건이 보도되고 문제화가 된 이후에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양승도 지사가 천안 출신입니다. 거기가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령 출신이에요. 인구가 9만 명이에요. 7배 차이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는 천안과 보령의 싸움이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충청권의 민심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충북은요? 이번 충청권 통틀어서 4군데 중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곳,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 바람을 확 일으키고 있는 충북도지사 선거라고 보는 거예요. 충북지사요? 충청도가 최근 한 10년 동안 대망 논의가 셌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최규하 대통령가 있는데 우리 충청도만 없다라는 충청도 대망 논의 그토록 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대선 때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가뜩이나 자긍심이 있고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를 지지해서 지역 발전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저는 통일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민주당 진보 진영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을 했던 인사고, 노영민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노영민 후보가 조금 성적이 부심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요, 비서실장 할 때 그 본인 충북에 있던 지역구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짓겠잖아요. 똘똘한 한채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였을 거예요. 노영민 후보를 내보내자니 참 그 아파트 문제 때문에 지역 민심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충북 그 김영환 후보는 사실 그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충청도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세요? 그것도 영향이 만약에 상대가 노영민 후보가 아니라 다른 좀 강자, 충북 지역에서 좀 신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지지도가 있는 분이 나갔으면은 김영환 후보가 웬 낙하산? 그런 비판을 받을 뻔했는데 그 이슈를 덮을 만한 노영민 후보의 아파트 이슈가 더 컸다. 충북 지역은 김영환 후보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세종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졌던... 세종은 워낙 민주당세가 셉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추은희 시장이 득표율이 70%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아닙니다. 호남 다음으로. 아주 원사이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 일단 대전 충남북은 국민힘이 이길 것 같고. 아, 그래요? 세종 막판까지 박빙으로 갈 것 같아요. 세종은요,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 이후에 한 번도 국민의힘이 다 민주당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어떻게 될까? 오늘 제일 궁금한 지역이 세종입니다. 우리가 대전 얘기만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대전 출생인데,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 지금 현재 민주당 시장하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맞붙었거든요.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좀 오늘 결과로 봐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4대0? 3대1 정도로 봅니다. 아니, 태동이 궁금해요. 태동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4대0 아니면 3대1? 네, 최소한 3곳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충청권 판세 지켜봤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는 대선급 주자들은 물론 현역 의원들까지 대거 도전장을 던졌죠.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오늘 전국 7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당선은 물론 본인의 지역구 수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터치존에 나가 있는 윤태훈 앵커가 이런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추려서 자세히 분석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윤태훈 앵커 준비됐죠? 네, 터치존입니다. 자, 이번 선거는 신동훈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모두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펼쳐지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송영길, 김은혜, 이광재, 김태흠, 홍준표, 박완수, 오영훈 이렇게 7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모두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출마를 함으로써 발생한 보궐선거 지역구 7곳입니다. 자,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보궐선거까지 승리하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면 최소한 자당 의원들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보궐선거만큼은 승리하고 싶을 겁니다. 자, 국회 선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은혜, 김태흠, 홍준표, 박완수 이들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지역구 보겠습니다.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한 차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김병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김태형 후보의 공석으로 발생한 충남 보령 서천의 마지막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장동혁 후보와 나서열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역시 55.4%, 37.1%, 20%포인트가량 장동혁 후보가 여유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가 발생했죠.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72.6%입니다. 김용락 더불어민주당 후보 14.7%. 압도적으로 이인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수 후보의 빈자리로 발생한 경남 창원의창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김영선 후보가 김지수 후보를 2배 가까운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제주 보겠습니다. 오영훈 후보 제주지사 출마했죠. 42.3%, 허양진 후보 31.6%, 보궐선거에서도 김한규 후보가 38.4%, 구상일 후보가 32.9%입니다. 이곳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지만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때문에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연일 제주도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제주지사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보궐선거만큼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 출신인 김우남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발생한 강원 원주갑 보궐선거. 원창묵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퍼센트가 0.2%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김진태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강원지사 선거에서도 김진태 후보가 44.9%, 이광재 후보가 34%,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 지역은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보궐선거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했죠. 송영길 후보 31.2%입니다. 4선을 노리는 오세훈 후보는 53.6%를 기록하고 있어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사실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습니다만 직전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습니다만 무명의 윤영선 후보에게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42.5%, 윤영선 후보 42.7%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가까스로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지역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광역단체장과 보궐선거를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역구 3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존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개표 데이터가 들어오면 개표 데이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국 각지 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요, 서울입니다. 52.1%. 네, 다음입니다. 이 시각 현재 경기 투표율입니다. 49.6%. 네, 이번엔 인천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율은 48%로 지난 지선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 투표율 48.1%, 지난 지선 때는 58.8% 기록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의 투표율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투표율은 52.4%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지역은 울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울산 투표율 51.4%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지역별 투표율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의 투표율 42.2%입니다. 이 시각 현재 경북 투표율입니다. 52.1%, 지난 지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광주 지역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36.9%입니다. 지난 지선보다 역시 낮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투표율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남 투표율 57.8%입니다. 네, 전북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이 시각 현재 47.9%로 역시 지난 지선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대전 투표율입니다. 48.8%, 지난 지선보다 밑도는 수치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지역별 현재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투표율은 49%입니다. 지역별 투표율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북 투표율 49.6%입니다. 네, 이번엔 세종 알아보시죠. 세종 지역의 투표율은 50.3%. 지난 지선보다 역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강원 투표율 57.1%입니다. 지난 지선보다 낮습니다. 네, 제주 투표율 상황 알아봅니다. 이 시각 현재 제주 투표율은 52.6%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50%, 지난 지선보다 10%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투표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 시간까지는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7시 반이 되면 모든 투표가 끝나고 지상파 3사가 조사한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는 여야 각 당 그리고 각 후보 캠프 사무실을 동시에 연결해서 분위기를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텃밭 민심 이변은 있나? 아시다시피 영남과 호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세 곳 모두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이 배출되면서 이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4명의 민주당 시의원과 7명의 광역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자릿수 득표율을 얻으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연 몇 %나 얻을 수 있을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여야의 텃밭에서 이변이나 반전이 이번에 얼마나 연출될 수 있을 것인지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에서 영호남의 판세 전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픈토크 판세를 말하다 여야의 텃밭이죠. 영남과 호남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영남과 호남은 안정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호남은 민주당 압승, 영남은 국민의힘 싹쓸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도 5.18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 다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참배하고 그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남민들이 그래, 야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뽑아줘야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눈길을 한번 더 주는 거죠. 이번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이변을 한번 도모해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 더 얻지 않을까. 이를테면 광주에서 가장 중산층이 살고 있는 봉선동이라는 동네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이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윤석열을 지지했다? 광주 한 복판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하신 건도죠. 봉선동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남북에서 각각 20% 이상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고 저는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남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안 봐도 돼요. 뭐 다 이길 텐데 뭘. 지난 지방선거 때 TK와 PK가 좀 많이 달랐어요. PK는 부산, 울산, 경남. 네, 거기서 다 졌어요. 부산의 오거돈 의원, 김경수 지사, 청초로 울산시장.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뽑아줄 만한 동력이 없어요. 이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가 홍준표 후보가 과연 역대 국민의힘 계열의 대구시장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을 넘을 수 있느냐 없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전혀 이변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강원과 제주 지역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좀 살펴볼까요? 대선 후보 시절에 윤핵관들이 강원도 출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와. 이양수 의원 굉장히 와. 많았는데 네. 그래서 대선 때 강원도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길까요? 강원도지사는 전전까지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최문순 도지사가 3번 하셨죠. 이번에 김진태 후보가 공천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잖아요. 서울, 우리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김진태 후보랑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김진태 후보가 다르대요, 인식이. 김진태 후보 정말 괜찮지. 강원도 인재 아니야. 그랬죠. 말실수하고 조금 그랬지만. 이광재 의원은요?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권 지나고 나서 정말 노무현의 핵심 측근 그거를 반사이익 받아가지고 강원도 지사 됐었는데 강원도민들이 이광재 후보를 당시에 밀어줬던 이유는 야 우리 강원도에서도 한번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적인 기대감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좀 이기지 않을까?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친박계 의원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친노 성향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보수와 진보 이념 대결이 세게 일어날 곳이 아마 강원도라고 봅니다. 강원도 뜨거운 감자 아마 될 것 같다라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번엔 강원도는 김진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주도 한번 얘기해보죠. 제주도는 어떻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항상 강세죠. 그렇죠. 네, 물론 지난 2번의 제주도지사 선거 때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겼지만 그때는 원희룡 후보라는 불세출의 제주도가 배출한 인물 그 네이밍 가지고 이긴 거지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원희룡 후보를 찍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정도 같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야 보수파 진영에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선거는 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제주시의 보궐선거도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힘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어부 지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은환 후보 말씀하시는 네, 김은환 후보를 얘기하는데 그 김은환 후보는 서로 영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영입을 하려고 했었고 또 민주당께 공천을 신청했는데 서로 성향들이 후보들이 다 묘해요. 그러니까 모호한데 제주도는 민주당 바람이 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라고는 일단 전망을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이슈는 부동산과 MZ세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인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MZ세대가 선거판 전체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세대 갈등 양상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 4곳을 비롯해 올해 3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50만이 넘는 13곳을 포함해 대도시 17곳의 표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50만 이상 17개 대도시의 단체장 선거 결과는 10대 7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0곳,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4월 중순 이전까지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정권 심판 기류보다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16 세월호 참사가 변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부상하면서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각 지역구 거리거리에 1인 피켓 인사에 총동원됐고 구호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읍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7곳의 대도시에서 이겼는데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심판 분위기에 비춰보면 선전한 셈입니다. 4년 뒤에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6곳,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단 한 곳에서 이겼습니다. 한국당이 이긴 곳은 텃밭 중의 텃밭인 경북 포항시가 고작이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바로 이어진 19대 대선에서 참패하면서 보수 야당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도 작용했는데 바로 한반도의 봄, 남북 평화 분위기였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결국 문재인,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선거판을 끌고 갔던 셈입니다. 이변은 없었고 선거 결과도 예상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였습니다. 그럼 4년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4년 전과 변화가 감지됩니다. 부동산 대란에 취업난에 시달리는 MZ세대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표로 보면요. 지난 3월 대선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17곳 중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6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7곳 가운데 경기 지역이 11곳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직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를 상대로 거둔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반면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는 1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표차를 보면 민심의 변화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 지역에서의 두 후보의 표차이는 불과 75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은수미 후보가 자유한국당 박정호 후보를 12만 8천여 표 차로 이겼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지역 두 곳의 분위기도 4년 전과 바뀌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10만 8천여 표 차로 승리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8,443표를 더 받았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6만 2천여 표 차로 승리했던 충남 천안 지역도 윤 후보가 476표를 더 받았습니다. 설명해드린 주요 도시 외에 50만 이상 도시 상당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표 차이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대도시 17곳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특히 경기도와 충청의 50만 이상 도시의 선택, 결정 2022를 통해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 투표 종료와 동시에 이번 6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각 당에서도 그래서 지금 긴장감이 팽창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지금부터는 각 당을 연결해서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각 당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국회에 마련한 민주당 선거대책 상황실입니다. 지금 맨 앞줄에 가장 한가운데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그 옆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가장 그쪽으로 김민석 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 후보들은 각자 본인들의 선거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앙당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만 나와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투표 마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보시죠. 국민의힘은 지금 당 지도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7시 30분 투표가 끝나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는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양당의 분위기를 보면 어느 쪽의 승리인지 확연히 분위기는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 상황실 모습을 보면 당 지도부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면 민주당의 선거대책 상황실은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예측조사 결과가 개표 끝까지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러 곳에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패는 바로 이 분위기, 두 당의 분위기에서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배현진 의원, 이렇게 맨 앞줄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들을 일제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 상황실을 보시면 많은 당 지도부가 지금 선거대책 상황실에 모여 있습니다만 단 한마디의 말도 없고 대단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조사 결과가 끝까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보시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의 분위기 차이라면 이번 선거의 승부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아마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일어서서 환호성을 지르고 지금 아마 한 곳 한 곳 예측조사 결과 지역별로 한 곳 한 곳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아마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붉은색 야구복을 입었습니다만 정장 차림의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 수치로 언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분위기를 보시면 어느 쪽이 승리했고 어느 쪽이 패배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 마치 축구 응원이라도 온 듯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은 물론 아직 자리를 뜨거나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예측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차분한 모습으로 모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가운데 이재명 대양을 후보, 전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차분하게 지금 예측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김민석 선대본부장은 뭐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큰 조사 결과가 대부분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꼭 각 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당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이 두 장면, 이 두 그림만 보면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느 쪽이 패배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의 모습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아주 고무된 그런 모습이고 민주당의 분위기는 많이 실망한 듯한 분위기인 걸로 봐서 여러 곳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측조사 결과라는 것은 실제 개표가 되면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격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저희가 4개로 분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민주당 송영길 후보 캠프입니다.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윗 오른쪽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 오세훈 후보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캠프고 또 그 오른쪽은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차분하고 평정한 모습을 되찾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예측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짐작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야 각 당의 선거대책 상황실의 분위기 그리고 주요 후보들 캠프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여야 각 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는 곳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에 나가 있는 조정민 기자가 연결이 됐군요. 자, 조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상황실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모두 모여서 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 앞서 있는 결과가 발표되자 연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자며 차분함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당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SNS에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며 꼭 투표장에 가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투표율이 너무 낮다며 여론조사에 취해 투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교체는 유언하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국정안정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나가 있는 조정린 기자가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결과도 거기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 조금 전에 촬영된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그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들이 제일 맨 앞줄에서 일제히 일어서서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 선거를 멋지게 이끌어주신 오세훈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온 듯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를 도와준 당직자 그리고 선거운동원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지금 후보 캠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여유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시각 현재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민주당부터 볼까요? 자, 민주당 이 시각 현재 선대위 상황실입니다. 맨 앞줄에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그리고 그 옆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조금 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바로 옆자리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본 직후에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앉아서 이재명 후보와 뭔가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두 당의 이번 물론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두 당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금 전보다 분위기는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옆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앉아 있고 정진석 의원 모두
상당히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뒤부터 시작될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본부장이 연결이 돼 있군요. 자, 김 의원님, TV조선입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마시고요. 지금 분위기,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개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계시는지 준비되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자체 분석도 있고 외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9+알파 9곳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 거기에 최대 13곳 혹은 14곳까지 이길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당초의 방침을 가지고 그동안 선거운동에 매진해 왔고요. 아마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곳은 이제 제주도, 경기, 그리고 또 이 대전 이쪽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 있게 경험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연장전이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대선 결과가 0.73%포인트 아주 박빙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번 선거를 집중하셨는지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하면서 민생은 뒷전을 하고 계속 정치적인 투쟁만 대선 이후에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트집 잡기만 계속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심판의 회초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이다. 그것도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인천으로 도망을 가게 해서 공천한 것이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내부에서 당 지도부가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개혁을 하느니 마느니 다툼이 일어나고 노인 폄하발을 당 최고 지도부가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성범죄 논란까지 휘말리고 민주당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계속 국정 발목 잡기를 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잠시 뒤에 이제 개표가 진행될 텐데 개표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개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김 의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도 많이 쉬셨는데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상당히 낙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뒤 조금 전 7시 반에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야 각 당의 분위기는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대단히 실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이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구조사 저희가 인용해서 보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여기에 따른 분석도 곁들여드리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윤우리 앵커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국무회의 입성이냐, 오세훈 후보의 네 번째 서울시장 당선이냐, 서울입니다. 지상파 3사 예측조사 1위는 오세훈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58.7%로 예측됐고 송영길 후보는 40.2%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 연장전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이른바 윤심과 명심이 맞붙은 경기입니다. 예, 아주 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원혜 후보 49.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8%로 초박빙의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입니다. 현직 시장의 수성이냐, 전직 시장의 탈환이냐, 4년 만에 리턴 매치 인천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2%, 민주당 박남춘 후보도 45.7%로 끝까지 최종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출신 변성환 후보와 현직 시장 출신 박형준 후보의 대결, 부산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배 가까운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형준 후보 66.9%, 변성환 후보 32.2%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 경남입니다. 언론운동가 출신 비평가와 공고 출신 행정가의 대결. 네, 경남지사 출구조사 결과도 부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완수 후보가 65.3%,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0.2%로 예측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파수꾼이 만났습니다. 울산 대첩, 그 결과는요? 네, 현 시장이 막판 뒤집기를 노려봤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김두겸 후보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김두겸 후보 60.8%, 민주당 송철호 현 시장은 39.2%로 예측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전 의원의 복귀 전 언더독의 반란은 이루어질까요? 대구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언더독의 반란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79.4%, 서재현 후보 18.4%로 예측 조사됐습니다. 현직 도지사와 도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화제를 낳았죠. 경북입니다. 네, 임미애 후보가 이철우 후보를 상대로 선전했습니다만 이철우 후보가 79%, 임미애 후보가 21%로 예측 조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진출한 후보들을 만나보죠.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사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깐부가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 주규환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했습니다. 15.4%를 얻었습니다만 강기정 후보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지사에게 호남 신화를 쓴 왕년의 보수정당 대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예, 현직 지사인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9.1%,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16.3%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소속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서 이번엔 상대 후보로 만났습니다. 전북지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17.6% 선전했습니다만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구청장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 출신 현직 시장의 대결입니다. 네, 민주당 허태정 후보 49.6%, 이장우 후보 50.4%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경합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역시나 출구조사에서도 0.8%포인트 차이로 경합입니다. 다음은 충청권의 최대 승부처 충남입니다. 4선 의원 출신 현직 지사에게 전직 부지사 출신 3선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현직 지사 양승조 후보가 김태형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포인트 격차입니다. 다음은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대결입니다. 네, 김영환 후보가 56.5%, 노영민 후보가 43.5%로 큰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여론과 충청권 여론이 만나는 곳이죠. 세종입니다. 네, 세종은 경합 접전입니다. 최민우 후보 50.6%, 민주당 후보 49.4%로 예측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강원과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강원입니다. 강성 친박 후보 대 원조 친노 후보의 대결이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만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5.1%로 1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과 윤석열 후보의 제주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 그리고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39.1%로 예측조사 2위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예, 조금 전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민주당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을 직접 연결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변인님 연결이 됐군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경합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대선을 치른 지 저희가 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2일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초기 저희가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아마도 가장 낮게 나온다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던 범주인 것 같고요. 다만 경합 지역이 지금 1%포인트 내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 물론 이제 개표 결과가 다 나와 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글쎄요, 실망스럽다라기보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강원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원 지역이요? 충청 지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네. 충청 지역은 지금 이제 세종과 대전이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지켜봐야 되고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저희 노영민 실장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대치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거는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분위기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저희가 한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58.7%로 예측 1위.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예측 경합입니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1.2%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지역은 부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66.9%. 영남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경남입니다.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65.3%로 예측 1위.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울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60.8%. 계속해서 영남 상황 보고 계십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4%를 얻어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79%.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호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광주시장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7.4%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시죠. 전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출구조사 1위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입니다.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 82.4%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예측 경합입니다. 충청권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충남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로 예측 1위.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충북지사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56.5%. 지상파 공동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지역은 세종입니다. 민주당의 이춘희 후보, 국민의힘의 최민호 후보가 예측 경합입니다. 계속해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강원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예측 1위입니다. 54.9%. 다음으로 제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56.5%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공동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국민의힘이 10곳 그리고 3곳은 경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경합 지역을 다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13곳, 민주당이 다 이긴다면 10대 7 이렇게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결정 2022 6.1 지방선거 TV조선 선거방송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